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 모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공식 출범하면서 1차 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는 지난 8월에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들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그때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열면서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계속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차 이렇게 출범하는 회의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국정 과제, 입법 과제 모든 걸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합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모시고 좀 뜻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6일 날 저희가 만나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또 의지를 갖고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당의 원내대표님들도 이렇게 흔쾌히 오늘 이런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국회에도 여러 저희가 대화 채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님과 함께 저희가 이 여야정 협의체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실 거고요. 저희가 어떤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의 그런 제도화 이런 것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워진 경제력과 또 국정 운영의 난맥선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좀 경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정 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렇지만은 또 일정 부분 국민적 대화, 사회적 그런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이렇게 남북관계가 틀이 잡히고 또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관점을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또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실망스럽고요. 또 요 근래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이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뭐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이 본질적으로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실상 분배 정책 때문에 성장이 좀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반적인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가고 특히 고용 세습, 채용 비리의 국민들의 분노를 이걸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술조사를 통해서 좀 국민들이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를 오늘 여정 협의체에서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뭐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좀 잘 중재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시피 각 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나 정책들이 구슬이라면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회복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역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민간이 일자리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할 일을 해야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참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16.4%, 10.9%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해야 된다라는 방향은 맞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의논이 됐는데 저희 당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한 한 좀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검토를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어떤 분들은 야당이 무슨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냐, 그건 여당이 걱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제가 나라 걱정이 너무 심해서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조치가 꼭 있어야지 이 경제에 새로운 시그널을 주지 않겠냐라고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국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에 관한 국회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특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저는 낙하산 인사 내지는 특히 이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면 공공기관의 감사에 가장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내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도 약 80% 이상의 신규 감사가 전부 뭐 옛날에 우리 캠프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감시하고 개선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감사가 이런 부분에 채용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온정주의적인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또 사회 정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꼭 결실을 맺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하는 데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내고 또 그것을 실천에 이렇게
동기라는 차원에서 이런 우리 협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지금 이제 거대 우리 양당 여야 제1당 2당이 상당히 많이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 20대 국회는 또 소수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수당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많이 경청을 하시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국민들의 인식 간에 약간 괴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나 생산이나 또는 고용이나 소비 모든 지표들이 실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로 어려운데 정부의 인식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를 좀 좁혀가지고 국민들이 좀 실감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어떤 속도 조절이라거나 탄력 근로제의 확대라거나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한 문제가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조가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역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이게 오늘 국민들이 뭔가 오늘 협의체에서 여기 대해서 합의를 좀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거대 양당에서 한 걸음씩 좀 물러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대통령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있어서 결국 이 경제 미는 돌파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제도라거나 이런 부분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게끔 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영남과 호남을 잇는 가장 중요한 이제 철도가 경전선인데 이게 지금 호남 구간이 단선이고 비전철화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이 되면 부산하고 광주 거리가 5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되는 아주 영원함을 잇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선 문제가 반드시 올해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착공이 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군산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과 관련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전북도민은 30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이냐 하는 게 이제 전북도민의 민심으로 지금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지금 느끼는 문제점은 도민들과 이 정책 결정한 데 있어서 어떤 대화를 사전적으로 안 나눴다는 어떤 절차의 문제점, 또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위치가 하필이면 외국에 투자를 유치하기로 예정된 국제 업무 부지라는 점, 또 그리고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때 그 수혜가 결국 민자를 투자한 대기업들에게 다 돌아가고 결국 전북 도민들에게 과연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으면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개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앞전에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그에 비추어서 정부 여당 측에서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시는데 뭐 두 당만 잘해주시면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 그것이 강조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ILO 핵심 해박 비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100주년입니다. 세계 노동기구 출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총회에 가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비준을 내용을 빨리 비준하고요. 오히려 그 총회장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총회 연설하시면서 박수를 좀 받으시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값 현실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5년마다 쌀값 그 목표가를 정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밥 한 공기에 쌀값 300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쌀값과 관련해서는 경영비와 함께 인상되는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산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라든가 법관 탄핵의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나머지 당 모두 함께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이라든가 그리고 고교 무상급식의 조기 실현 이런 과정에서는 보다 복지의 문제 그리고 약자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려면 아까 이제 김성태 대표님께서도 평양선언에 관한 청와대 비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올 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하는 등 지금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들의 역할을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을 우리 통 크게 좀 합의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정치 개혁이라든가 이것을 필두로 해서 민생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경제 권리 문제 등에 대해서 정의당이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개혁 입법 과정에도 역시 같이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우선 대선이 국회의 내년